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관계기장 합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시장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정부 관계자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정부 정책을 절대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현 부동산의 여건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 중에서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충분한 공급이 시장 안정의 첫경,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도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방법이,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하는 게 방법이 있고, 재개발을 통한 공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공부지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할 수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인 거고,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새 아파트하고 기존 아파트들이 이제 섞여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이 새 아파트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시청자들의 니즈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신도시는 경기도예요.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 보고 전부 다 경기도 나가라면 좋아하지 않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통한 공급은 지금 당장 입주 못 하잖아요. 빨라야 5년, 늦으면 10년이란 말이에요. 보통 10년 정도 생각하죠. 그러면 이때까지 물량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재개발을 또 공사 들어가면은 또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이주 수요가 발생하죠. 그 수요는 어떻게 채울 거냐고요. 공공부지는 양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기존 아파트 물량이 나와서 거래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양도세 중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에서 1주택자가 누가 팔겠냐고요. 갈아타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다주택자가 팔아야 되는데, 다주택자 지금 양도세가 65%, 75%예요. 그죠? 그러니까 70에서 80%가 세금을 나가요. 누가 팔아요? 시장에 물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 기존 아파트 물량을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약간 문제 때문에 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를 풀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풀어줘서 결국은 할 텐데, 이것도 이미 실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올 초에 시장이 조금 약간 진정됐을 때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서 기존 매물이 나왔다고 한다면 잡혔을 텐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도 기존 사람들이 집 안 팔 것 같아요. 왜? 물량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값이 뛸 건데 누가 팔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약에 또 두 번째 양도세 중과를 풀어줘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꼭 이거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때 타이밍도 실기하면은 또 다카 집값이 뛰면서 물량은 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좋은 적기를 놓친다고 한다면 아무리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고 해도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집값 뛰기를 기다리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잘못된 타이밍에 우리가 임대차 3법을 잘못된 타이밍에 만들어서 전세가를 폭등시킨 것처럼 이것도 적정한 타이밍에 빨리 하셔야지, 잘못하면 또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만 주택 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보면 전국은 47만 가구가 필요하고 서울은 7만 3천 가구 정도가 매년 필요한데, 올해 입주 물량은 46만 8만 3천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 더 많다는 얘기죠. 평균 수요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택지 실적을 봤을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못된 통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민간에서 지금 정부에서 조사하는 거는 서울이 8만이고 민간에 조사하는 건 입주 물량이 4만이에요, 아파트가. 근데 왜 정부하고 민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봤더니, 정부는 연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이 하는 방 하나짜리 한 1.5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여기다 포함시키고, 우리가 빌라 같은 오피스텔도 다 포함시키고, 더군다나 이제 뭐 공공주택이라는 임대주택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서는 아파트 같은 아파트만 포함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청자들의 니즈를,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정부 얘기대로 지금 입주 물량이 우리가 필요한 게 7만이고 입주 물량이 8만이면은 왜 이렇게 집이 부족할까요? 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집이 없을까?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데 집이 남아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지금 절반, 지금 내일 모레면 8월이니까 1년에서 절반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2만 가구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반기에 6만 가구가 나오나요? 한 번에?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하반기에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전세부터 시작해서 매매가가 진짜 안정이 될까요? 과연? 이거를 무조건 믿고 기다리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장에 나가면 물건이 없을까요? 저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돈을 국민지원금에다 보다 돈을 이렇게 나눠서 쓰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직원을 더 뽑으세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현장에 좀 내보내 보세요. 그래서 각각 공인중개 사무실 가가지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분들이 집을 얻을 것처럼 해가지고 과연 저렴한 금액에 집을 얻을 수가 있는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오히려 이 국가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조심스럽게 좀 건의하고 있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물량을 갖다가 시장에서 필요한 물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물량을 합쳐서 물량을 늘리니까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급을 갖다 서둘러야 되는, 원래 양도세 기존 매물들을 나오게 해서 이걸 거래시키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가구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 수가 금년 1월 5일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을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슬픈 얘기예요. 왜 33만 늘어나던 세대 수가 왜 7만밖에 안 늘어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너무 뛰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퍼요. 아무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영끌해도 서울에 못 들어오고 다 수도권으로 빠지거나 수도권도 못 사고 더 밖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슬픈 현실인데 이 슬픈 현실을 이거를 갖다가 끌어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아전인수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심리적인 요인이다.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심리적인 과도한 수익을 기대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취득세 중과예요. 다주택자들 지금 못 삽니다. 취득세 너무 비싸서. 거기다 보유세 중과예요. 종부세 매기죠.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도 재밌는 게 서울에서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폐가 돼버렸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중과예요. 양도세도.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중과인데 누가 과도한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집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무너졌다기보다는 진짜로 필요해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과도한 수익, 지금 과도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실거래가 띄우기나 어떤 불법 편법 거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걸 잡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 집값이 뛰긴 했지만 이게 집값의 상승의 주요 요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적폐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적폐만. 그러니까 자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누군가 나쁜 사람만 만드는 것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적폐라 그래 다주택자를 때려잡았어요. 근데 집값이 안 잡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때려잡았어요.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이 뛰었다. 집값이 안 잡혔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1주택자를 때려잡고 있어요. 1주택자 왜? 15억 이상 사는 사람은 적폐다. 15억짜리 시세 15억짜리 아파트는 적폐니까 종부세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울에 신축 아파트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 40평형대는 전부 다 15억이 넘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적폐인가요? 왜? 40평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2명 이상, 3명 이상,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40평대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밀어줘야 돼요. 왜? 애국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잖아요. 근데 자녀를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적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종부세를 내야 되나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데 이러면 누가 애를 낳습니까? 많이 낳습니까? 3주택은 3명을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 왜? 40평대 아파트를 가지면 적폐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자꾸 적폐를 찾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교란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진짜 일부에서 일어나는데 키워서 이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탓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정책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자고요. 집값이 왜 뛰었는지. 그래야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거고, 미 FD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가 유튜버들 중에서 유튜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가 한 3-4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테이퍼링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 역대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잡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용해졌어요. 자, 이분들 여러분들 누군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 이거 올 하반기에도 아마 얘기는 꾸준히 나오겠지만 이분들 과연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잡힌 적은 없습니다. 다른 요인 때문에 집값이 잡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 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한테 같은 내용을 한번 다시 질문해 보세요. 그럼 집값이 하락할 것 같냐 올라갈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중에서 90%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게 아무래도 수급 문제, 공급 부족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정책 쪽 약간 시대착오적인 정책 이 두 가지 때문에 집값이 뛸 가능성이 오히려 90%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정책에 대해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내용, 첫째, 주택 공급에 최우선 하겠다. 그래서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다.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전 청약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원래는 본 청약, 부지를 다 확보해놓고 언제 입주가 가능하다, 금액을 확정해놓고 본 청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전 청약이 조금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민간 물량까지 사전 청약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전 청약 물량이 2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서울 시내 내에 공공에서 개발하는 재개발도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사전 청약이 늘어나서 저는 물량이 공급되는 거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급이 좀 늦어지더라도 어떤 심리적인 니즈는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라도 지금 해줘야 돼요. 이거 플러스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기존 매물을 같이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 사전 청약을 이렇게 늘려서 이것만 한다고 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기존 매물까지 같이 나오게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그나마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좀 약간 잘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과잉, 이제 추가적인 택지 확보 얘기하셨죠. 요것도 우리가 보금자리 때문에 강남 집값이 많이 뛰었을 때 강남 쪽에 집을 공급해야 돼요. 근데 상비 신도시들은 강남 쪽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과천이나 위례 쪽 몇 군데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쪽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를 강남 쪽 보금자리처럼 강남 바로 턱 밑에다가 좀 약간 택지를 더 확보했으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택지가 공급이 늦어지더라도 강남 쪽에 택지를 공급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격 진작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조금 정책도 조금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과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실수요자 이해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요. 자, 취득세 중과입니다. 취득세. 그죠? 너무 비싸요. 다주택자들 집 사기에는. 보유세 중과예요. 보유세 중과. 그죠? 집을 갖다가 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종부세 내야 돼요. 거기다 양도세 중과예요.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어떤 다주택자들이 기대해서 집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서 뛰는 거니까 이게 되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만큼 집이 없다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이번에 입주 물량이 8만 가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이 없나요?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살 집도 없다는 얘기예요. 8만 가구면은 실수요자들이 집 사고도 남아서 전세가가 잡혀야 되는 그 정도 물량인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부족하다는 걸 좀 현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장 교란 행위에 의해서 분명히 이 문제가 시장 교란 행위 하면 안 되고 LH처럼 어떤 이런 약간 불법적인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문제를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하지만 이거를 3분의 1의 역량을 여기다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당연히 그냥 의뢰하는 걸로 하고 그 역량을 갖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 매물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기에다 역량을 조금 약간 집중을 하셔야지 집값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지 가능하다.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집 사지 마라는 거예요. 제발 집 사지 마라. 그죠? 요 제발 집 사지 마라가 사람들이 어떤 큰 수익을 보려고 현재 집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불안해서 집을 사는 거라니까요. 정부의 정책이 지금 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사람들 제발 이 불안하지 않게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얘기에도 조금 약간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내가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요 오른 금액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요 오른 금액이라도 그나마 좀 안정하게 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 우리가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또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사람의 혈관을 막는 피가 돌지 못하게 하는 분명히 그런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적당히 손을 보셔가지고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게끔만의 피는 돌 수 있게끔 그런 쪽에 좀 약간 집중해 주시고 다른 것들 자꾸 적폐라든지 자꾸 우리가 공격할 사람들을 만들지 마시고 순환만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주택을 사지 않아도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내용에 좀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 주시고 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